재계약을 했습니다. 2년 더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만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합니다. 보증금 돌려달라고 합니다. 3개월 안에 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집주인은 당황합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왜 나가느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3개월 안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날아옵니다. 지연이자까지 붙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집주인 부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계약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답은 단 한 줄에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건이라는 글자 6개가 계약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이 전부입니다. 같은 재계약이라고 다 같은 재계약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했는지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한쪽은 보증금을 즉시 돌려줘야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은 2년을 채워야 하고 한쪽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계약도 있습니다. 분명 둘 다 재계약인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 모법이 개정됩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입니다. 그 중 하나가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임차인은 2년을 살았다면 한 번에 한 해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시세가 10% 올랐든 20% 올랐든 상관없습니다. 5% 넘게 올리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계약을 2+2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2년 살고 2년 더 사는 계약이니까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압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무조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입니다. 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재계약서를 썼는데 왜 나가느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한다. 이런 오해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등포 구한 집주인은 올해 초 계약갱신 요건으로 재계약한 세입자로부터 반년 만에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4억 원이 넘는 돈을 당장 어떻게 융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갱신 계약을 했으면 2년을 채워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세입자 마음대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소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은 명확했습니다.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에게 가장 강력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동일주택, 동일임대인 기준으로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초 2년 계약 후 5% 이내로 인상한 계약갱신 요건 계약을 한 다음에 시세대로 인상한 재계약을 했다면 이 재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2년 후에 한 번 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명확합니다. 동일주택, 동일임대인, 임차인 간에는 단 1회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목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갱신권 사용 여부는 온전히 세입자 권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갱신권 미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찌감치 퇴거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신축 입주가 많은 지역에서는 일단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해 놓고 주변에 더 싼 전셋집이 나오면 해지권을 활용해 갈아타는 세입자가 적지 않습니다.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해서 모두 같은 재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연장 방식은 크게 4가지입니다. 계약갱신 요건에 따른 재계약, 묵시적 갱신, 합의에 의한 재계약, 조건 변경 후 재계약입니다. 이 4가지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같은 문장처럼 보여도 쉼표 하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은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 연장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둘 다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만 가능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갱신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6권 해석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으로 10년을 살았어도 임차인은 여전히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세입자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묵시적 갱신 상태인 줄 모르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퇴거 요구를 막지 못하고 점포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묵시적 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입자가 또다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자 황당해했습니다. 이미 한 번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재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조건을 변경하고 재계약을 맺으면 이것은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임차인 부담입니다. 서울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조건 변경이란 무엇입니까? 보증금을 시세대로 올리거나 월세를 5% 초과해서 인상하거나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변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35115 판결입니다. 형식은 신규 계약서를 썼지만 실질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라는 겁니다. 이 경우 5% 증액 한도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갱신권 사용 없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맺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재계약을 맺으면 세입자는 2년 계약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고 중개사비 등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은 5% 인상에 묶이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선호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고 싶지만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나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계약이 언제 어떤 형태로 연장됐는지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해서 모두 같은 재계약이 아닙니다. 문자합의, 구두합의,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른 재계약 이 4가지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특히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특약이나 문자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집주인은 그냥 합의해서 재계약한 거라고 주장하고 세입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거라고 주장하면 법정 다툼으로 번집니다. 이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용 증명, 녹취록 무엇이든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 세입자는 전화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잡아떼자 세입자는 난처해졌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문자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세입자는 네,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집주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서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라는 문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중도 퇴거하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집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계약이라는 흔적을 특약이나 문자로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의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의3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것임 이렇게 명시하면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문자 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받는 답장을 받아놓으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에서 6개월 전 사이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나가면 이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또 다른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료 인상 한도는 5%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낍니다. 분명 재계약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묵시적 갱신이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안 썼습니다. 아직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은 세입자 편입니다. 대법원 2024년 1월 11일 선고 중요 판결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입니다.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 제1항에 따라 한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은 해지 통지 후 3개월입니다. 명확합니다. 개별 분쟁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지금 임대차 시장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 차이를 모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조차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약은 글자 몇 줄로 끝나지만 그 결과는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 연장 방식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연장했습니까? 구두로 합의했습니까? 문자로 합의했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통보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새 세입자 구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반면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면 임차인은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중도 퇴거하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임차인 부담입니다. 같은 재계약인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만 가능하고 묵시적 갱신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미 갱신권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묵시적 갱신이었습니다. 세입자는 아직 갱신권을 안 썼습니다.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또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최소 6년을 각오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임대인의 부담 사이 이 균형은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될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은 명확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계약서의 한 줄 문구 하나 차이로 수억 원이 갈립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녹취록 한 건이 판결을 뒤집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주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아놓고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 묶여 있어서 보증금을 내려도 못 내립니다. 5% 인상 한도에 묶여 있어서 올려도 못 올립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반면 세입자들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더 싼 집이 나오면 3개월 전 통보하고 옮겨갑니다. 집주인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약 연장 시점에 최대한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 재계약인지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문자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이래만 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쓸 때는 반드시 문자나 내용 증명으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재계약과 계약 갱신 요구권 재계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건을 변경하면 새로운 계약이 됩니다. 중도 퇴거가 안 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계약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글로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억 원짜리 보증금이 걸린 문제입니다. 몇 줄 적는 수고를 아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재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장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까? 문자로 증거를 남겼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한 줄이 운명을 바꿉니다. 다음 시간에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 왜 더 복잡한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차이까지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